그래서 김세론 씨는 당시에 일이 잘 정리됐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본인의 지인들에게 알아보니까 그 7억 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워낙 이 사안에 대해서 대중적인 관심도가 한 번에 올라갔다가 이제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피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남자 김세희 씨의 근황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세희 씨에 대한 법적 결과가 요즘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현장 씨 관련돼 가지고 가세현 주주 지위 확인해서 가처분을 걸었는데 결국 추가적으로 좀 인용이 됐습니다. 어제 은현장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게시물을 통해서 밝히긴 했는데, 은현장 씨가 가세현의 지분을 정당한 방법으로 50%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50%를 하면서 대주주의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김세희 씨가 대주주로서의 인정을 안 했죠. 오히려 김세희 씨가 은현장 씨를 고소하는 한편 본인을 괴롭힌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의견서를.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은현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50%의 지분을 사는 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세희 씨가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은현장 씨가 가세현 대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라는 결정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가세현 대주주로서의 지위가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김세희 씨는 더 이상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가세현의 회계장부, 통장들,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해서 본인이 지난 5년 동안 가세현을 운영해 오면서 횡령은 없었는지, 룸살롱 등의 카드가 이용됐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이용했는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질 전망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횡령 여부가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김세희 씨는 바로 피소당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찌양에 대해서 나왔다. 영상물 게시금지 가처분이죠. 이게 뭐냐 하면 김세희 씨가 지난해 찌양 씨의 사생활 관련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렸죠. 사실 올리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찌양이 전 남자친구 갈등으로 인해서 올렸다면 그나마도 이해가 될 텐데, 본인이 그 협박범들 구재혁 씨와 카라큘라의 통화 내역, 구재혁 씨죠, 정확히 말하면 협박을 한 사람은, 그 통화 내역을 올리는 과정에서 찌양이 이용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찌양 씨가 영상물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그게 인용이 됐거든요. 근데 인용이 됐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 기존에 있었던 영상들의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이 돼서 김세희 씨가 그 부분을 자르고 영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접 강제금이 인용되지 않으니까 그냥 올려도 하루당 돈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간접 강제금이 회당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김세희 씨가 찌양에 대해서 확인되는 영상을 올릴 때 매일 1,000만 원씩 페널티가 쌓일 예정입니다. 간접 강제금까지 인용된 이상 김세희 씨는 찍소리도 못하고 영상들 내리고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눈치 보지 않는 가세현 보시면 알겠습니다. 몰래 삭제, 몰래 비공개 하는 우리 김세희 씨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김세희 씨는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공익신고자 신원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최소 전과 5범인데 플러스 2범 유력이죠. 그래서 끝이냐? 아닙니다. 강경윤, 강용석, 변희재, 고상록 변호사 플러스 이진호로부터 고소당하죠. 여기서 끝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냐? 김수현 씨가 더 큰 걸 걸었죠. 성폭법, 스토킹법, 허위사실 유포건, 무고건 등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안에 뒷범 유력의 플러스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감방에 가실 수가 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또 않았겠죠. 여기서 아무도 김세희 씨를 강요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라고, 폭로 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눈치 보지 않는 가세현 이러면서 터트리셨죠. 그 터트린 결과가 뭡니까? 100만 유튜버가 됐잖아요. 80만이었습니다. 올해까지 2월 달까지만 해도 89만 88만이었는데 김수현 씨 엮여 들어가면서부터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김세희 씨가 꿈에 그리던 100만 돌파를 이루셨다는 점, 그에 대한 법적 책임들 당연히 마땅히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가세현에서 추가 폭로하는 거 아니냐, 우려, 걱정, 이런 마음들 많이 있으신데, 제가 앞서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김세희 씨는 이제 김수현 씨의 김자도 못 꺼냅니다. 이 양자 역학이에요. 뭐냐? 김세희 씨가 김수현 씨를 언급하는 모습이 관측될 때는 유일하게 언제냐? 앵무새일 때. 앵무새처럼 기사에 나온 내용들, 기존에 나온 내용들을 읽을 때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무슨 추가 폭로를 하겠다, 자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단독으로 터뜨리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그런 김세희 씨를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수현 씨에 대해서는, 그 폭로건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게 마땅한 수순입니다. 어떻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 당한 거는 확정은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스토킹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결국 법원에서 잠정 조치가 내려졌으면 본인이 반성을 하고,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거나 아니면 다루지 않았어야 됐는데 기자회견까지 열고, 그것도 허위 녹취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땅히 김세희 씨는 지금 법적 처벌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구속이냐 아니면 정말 정가 두 자릿수 범으로서 재판을 받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맨날 이진호한테는 깜빡간다 하지만 과연 누가 먼저 갈지, 권영찬 씨도 저한테 깜빡간다 하지만 실제로 깜빡을 갔던 사람은 누군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벌금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권영찬 씨가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원래 김수현 씨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정도 언급하고 끝날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그 뜻이 뭐냐, 이런 내용 나가면 김수현 측에서 적당히 굽히고 들어올 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야. 사실 가세현에 대해서는 늘상 그래왔던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씨가 택한 길은 타협이 아닌 정면 돌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수현 씨가 기자회견 당시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그들이 과연 지금 와서는 어떤 모습인지 시청자분들은 똑똑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 3인방이 아무런 검증 없이 폭로에 나섰던 그 내용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확대 재생산했던 언론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3개월간 치열한 취재 끝에 밝혀낸 사안들 이런 겁니다. 1월 8일 김세론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설,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었죠. 두 번째, 2016년 6월 달에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가 주고받았던 카톡, 결과적으로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김세론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김수현 씨와 관계를 가졌다는 녹취 공개, 결국 AI로 밝혀졌죠. 이 세 가지 주장이 결과적으로는 허위로 드러나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거가 있었다면 벌써 공개하고도 남았을 분들입니다. 3,000장이 넘는다는 사진을 갖고 있다는 김세희 씨는 팩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고 120억 원의 민사소송까지 당하면서 정의 구현을 당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권영찬 씨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 김세론 씨를 챙겼던 매니저의 실명과 얼굴을 계속해서 공개하면서 병원비를 슈킹했다, 그루밍을 했다. 김세론 씨가 잘 되려고 할 때마다 매니저가 끌어내렸다. 확인되지도 않은 그냥 본인의 망상이었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과 실명 공개, 사진 공개까지 이어왔고, 견디다 못해서 지난 20일에 해당 매니저가 권영찬 씨를 공개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매니저의 맷자도 못 꺼내.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무슨 씨 그루밍을 했다, 매일같이 석 달 내내 괴롭혀왔던 인물이 매니저도 못 꺼내, 성도 못 꺼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시청자분들은 지금 목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 결과적으로 고소당하니까 뭐라고 하냐, 공익이래. 나는 공익 유튜버란 말이야. 공익 유튜버요. 애초부터 공익으로 했어. 공익으로. 공익이 뭔지 알죠? 공적인 이익이에요. 뭐 방위병 그런 게 아니라 공익을 하는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 조심. 공익 유튜버다.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아니, 본인의 심지어 망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전 매니저밖에 없다고 본인이 망상을 했어. 본인이 특정을 하고 단정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고발을 했어. 그리고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어. 그걸 가지고 공익이다? 허위 사실에 기댄 공익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정말 이들이 아무런 자료도 없으면서 이렇게 떠들었을까 우려도 있었는데, 정말 좀 있겠지. 좀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긴 했어요. 이런 게 터지면 어떡할까? 어떻게 대응해서 해야 될까? 사실 있는 그대로 실제로면 받아들일 마음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보다시피 정말 꼬랑지를 완전히 내리고 찍소리조차 못하면서 눈치 보지 않는 가세현, 떵떵거리는 좀 바짝 쫄아있는 김세희 씨의 모습을 시청자분들은 목도하고 계십니다. 언급조차 못하는 김세희 씨 한번 보세요. 권영찬 씨 뭐라고 합니까? 다 책임을 가세현에 돌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들이 매일같이 방송을 하면서 하나같이 다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제는 권영찬 씨가 뭐라고 하느냐, 본인은 최초 설계자가 아니라 최초 발견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난 설계한 게 없어. 근데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난 가끔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래. 무섭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런 게 싫었어요. 남들은 못 보는데 나만 봐. 그건 설계자가 아니라 뭐예요? 발견자. 설계자가 아니라 최초 발견자.
이런 모습만 보셔도 시청자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법적 책임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이제는 설계자라고 하면은 자기가 다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발견자다. 무슨 콜럼부스야 뭐야. 근데 발견자가 직접 만나서 설득을 4시간 동안 하나? 발견자가 변호사를 붙여주나? 발견자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빈소에 찾아가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다 말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지난 3개월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세현 김세희 씨와 권영찬 씨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큰 혼돈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저격하고자 하는 핵심에는 결국 김수현 씨와 이진호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건모, 박송, 한예슬, 은현장, 찌양 등등등등 매번 팩트 대전에서 발렸던 김세희 씨가 저에 대해서 얼마나 눈엣 가시처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권영찬 씨에 대해서는 하도 저를 괴롭히길래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자. 커널대가 무슨 대학교야? 아니, 커널대 정교수고 아니네. 보니까 커널대가 한국에서 인가도 받지 않은 학교잖아. 근데 왜 정교수라고 해? 그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3년 내내 괴롭혔던 권영찬 씨. 그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를 괴롭혔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김수현 씨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이 사안이 전도 유망한 여배우가 어찌됐건 세상을 떠났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김세희 씨 당시 표정 보십시오.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그게 어떻게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무슨 사회적 정의를 지키겠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영찬 씨 역시 이로 인한 법적 처벌에 대해서 마땅히 지시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는 그 새로운 폭로나 뭐 문제 제기보다는 차분한 검증과 팩트체크에 신경 써야 될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간 가선에서 공개했던 내용 가운데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오늘 하나하나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단 강경윤 기자의 블로그에 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굉장히 면밀하게 취재하시는 분이고 강경윤 기자 최근에도 이렇게 사진, 영상 관련 자료들, 글들을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강경윤 기자는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김수현 씨는 김세론 씨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제 기간을 팩트 체크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김세론 씨의 편지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만난 기간이 대략 5, 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 편지를 작성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편지 자체는 2025년 3월 27일 가세현 2차 기자회견 당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작성한 시점은 2024년 3월 15일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를 찾아가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실제로 김세론 씨가 썼는지조차 의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세론 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김수현 씨와의 결별 이후에 김세론 씨에게는 몇 명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2025년 음주 단속 그 당시에 그 직전에 가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작성했을 이 시점 3월 15일 이후에도 그때 당시에 김세론 씨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인물은 16세 연상의 PD입니다. PD였고 물론 해당 PD는 김세론 씨와의 연애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밥 몇 번 먹고 친하게 지내는 건 맞다. 하지만 연인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부정을 하시는데 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김세론 씨가 홀로 이 PD의 집에 굉장히 자주 놀러 갔고 본인 스스로도 남자친구라고 얘기를 했고 단순히 지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남자친구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세론 씨가 남겼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이 남자친구의 집에 가는 그 내용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남자친구분이 어디에 사시는지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나 2024년 4월 1일 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때 의료 파업 때문에 여러 곳에 수소문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안 잡혔다고 합니다. 그때 김세론 씨가 갔던 병원을 잡아준 인물도 당시 남자친구인 PD였습니다. 이 내용들이 명확하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예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남아 있고 그래서 이 PD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뭐냐? 첫사랑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 이 문구가 과연 정말 이걸 인지하고 썼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썼는지 사실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김수현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직접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당시 고인이 저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인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인에게 어떤 연락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비아냥거리시고 웃었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수현 씨의 말, 적어도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수현 씨와 열애 시기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세현을 통해서 공개된 카톡에서는 2015년 11월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사귀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제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었습니다. 14살 차이 난 것도 그렇고 이 시기도 2015년 11월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스토리에 올라간 해당 사진은 2016년도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이 사진은 2019년도 사진으로 밝혀졌고, 특히나 골드메달 리스트를 나간 시점도 실제와 달랐고 회사 이름조차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 추가적으로 밝혀진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세론 씨의 카톡입니다. 이게 강경윤 기자의 블로그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때 당시에 김세론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보냈던 카톡입니다. 17살 때부터 5년간 만나왔고 좋은 감정으로 헤어졌는데 골드메달 리스트 측에서는 모든 유학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매년 갱신하기로 했던 조항을 매니저를 포함한 김수현까지 전부 연락을 두절한 채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고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해왔다. 그 과정에서 배신감과 서운함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행동을 한 것 같다라는 입장문을 저는 정말 내고 싶습니다. 골드메달 리스트에서 소송을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고 많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복수하고 싶고 같이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회사에 피해를 끼칠 걸 알면서도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김세론 씨가 직접 그때 당시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왜냐? 앞서 공개했던 요 카카오톡 보이시죠? 이 카카오톡이 2022년 3월 25일 작성입니다. 그리고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낸 카톡은 2024년 3월 24일 작성. 여러분 아시겠지만 6년간 만나왔는데 그 만나왔던 기간이 하루 만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불과 하루 차이 만에 김수현 씨의 나이차, 소속사의 이름, 소속사를 나온 시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느냐. 정말 고인에게는 안타까운 말입니다. 다만 주장에 대해서는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뒷받침되는 근거를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내용을, 이 카카오톡을 보낼 당시에 김세론 씨가 골드메달리스트 측으로부터 7억 원의 내용 증명을 받고 분노하고 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사진, 2016년도에 찍었다는 사진 역시 2019년도에 찍은 내용이었고, 김수현 씨와의 나이 차도 달랐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사촌 언니에게 보낸 카톡과 그리고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낸 카톡의 시기도 달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고인의 어떻게 됐건 어느 인간이든 100%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묻어둬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억울한 당사자가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밝힐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인이 남긴 말이라고 해서 100%의 진실은 아니다. 이 부분은 고인이 생전에 남겼던 그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에 음주 수치가 0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뒷받침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자료만 3,000장이 넘는다, 동영상도 있다라고 밝혔던 김세희 씨는 그 어떠한 자료도 새롭게 내지 못한 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있다. 그 누구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고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추가 취재를 통해서 타임라인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간 알려졌던 내용과 확실하게 달랐던 내용이 있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7억 원의 내용 증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때 가세현에서 공개해서 엄청난 파장이 나왔던 그 오빠 살려줘에 대한 카톡입니다. 3월 19일 날 오빠 나 세론이야, 내용 증명서 받았어, 소송한다고.
나한테 시간 넉넉히 주겠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복귀도 준비하고 있고 매 작품에 몇 %씩 차근차근 갚아나갈게. 안 갚겠다는 소리 아니고 당장 7억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 좀 할게. 시간을 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론 씨는 2024년 3월 14일 날 내용 증명을 받고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실제로 김세론 씨가 김수현 소속사 측에서 보낸 내용 증명을 받고 괴로워했고 정말 힘들어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소속사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김세론 씨는 당시 김수현 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 김수현 씨뿐만 아니라 그 관계자들에게도 보냈고 특히 김수현 씨에게 연락이 안 되자 본인의 사촌 언니 핸드폰으로 김수현 씨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가세현에서 주장은 이겁니다. 김수현이 측이 완전 씹었다. 7억 원으로 압박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이번 취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당시 김세론 씨가 3월 14일 날 이 내용 증명을 받은 이후에 본인의 당시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런엔터테인먼트 관계자와 골드메달리스트 측 관계자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측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2024년 3월 23일 구두상으로 채무 문제 마무리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연기를 다시 시작하면 분할 변제가 가능하다. 당장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마무리된 시기가 3월 22일에서 3월 23일이었고 결국 3월 23일 날 당시 소속사 대표는 김세론 씨에게 잘 정리됐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 다 끝났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김세론 씨는 당시에 일이 잘 정리됐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본인의 지인들에게 알아보니까 그 7억 원 내가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채무 문제가 잘 정리됐기 때문에 김세론 씨가 너무 뛸 듯이 기뻐해서 당시 소속사 관계자와 김세론 씨와 골프 코치가 있었는데 그때 셋이서 함께 골프도 같이 치면서 스크린 골프도 치고 끝나고 같이 저녁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 해결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김세론 씨는 밤 10시경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친구와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 혹시 나가실 때 본인 좀 데려다 줄 수 있냐라고 해서 당시에 강남역 부근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골프 코치가 김세론 씨를 직접 강남역 부근에 데려다 줬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명한 기억으로 남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이미 알았는데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에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의 사진이 올라왔던 겁니다. 기분 좋게 일이 마무리됐다라고 확인이 된 지 불과 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진이 올라왔다는 의미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세론 씨는 이 일이 잘 해결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스타 사진을 접한 소속사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을 받을 수 없었고 의도가 당시 김수현 씨 소속사가 뭐라고 밝혔냐?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수현 씨 소속사 역시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죠. 왜냐?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올렸다면 당연히 7억에 대한 변제에 대한 압박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구두상으로 협의가 끝난 상황, 통지가 끝난 상황에서 이런 사진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격이 더할 수밖에 없었다. 김세론 씨가 어떤 의미에서 이 사진을 올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보낸 2차 내용 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왜냐? 해결 안 된 상태였다면 고지가 안 된 상태였고 통보가 안 된 상태였다면 2차 내용 증명을 보낼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미 잘 정리가 됐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끝난 상황에서 이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김수현 측에서는 2차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고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업무 방해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수현 씨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2차 내용 증명을 통해서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보낸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내용들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올린 것이냐 이런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세론 씨가 그때 어떻게 했냐? 당시 기사가 걷잡을 수 없이 나고 문제가 확산이 되자 김세론 씨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강경윤 기자가 공개했던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사촌 언니에게도 입장문을 공개를 하죠. 그 내용 자체가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불과 하루도 안 됩니다. 24시간도 안 되는 시점에 그 시기가 다른데 이 내용을 어떻게 100%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현재로서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25일 날 오후까지 올리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김세론 씨가 오후 10시경 입장을 전격 선회합니다. 그 입장문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김세론 씨가 당시 이 입장문을 밝히기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지인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들은 김세론 씨를 위한 다 지인들일 거 아닙니까? 결코 올려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당시에 진실 공방으로 가면 김세론 씨 본인만 다친다. 사실은 그때 당시 이 사진이 올라왔으면 굉장히 심플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세론 씨가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면 보다 명확하게 이번 사건에 대한 시비가 가려졌을 겁니다. 물론 김세론 씨가 본인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김세론 씨를 향한 여론도 좋지 않았고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봐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입장문을 안 올린 것은 김세론 씨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사망한 이후 어느 누구의 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가세연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도 커졌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인물들도 너무나도 많아졌다. 그리고 25일까지는 치열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6일, 27일부터 굉장히 평온하게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인들에게도 분명하게 내가 알아보니까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된 이야기들이 가세연을 통해서 김수현 측 소속사에서 보낸 7억 원의 내용 증명으로 압박을 해서 김세론 씨를 죽음에 이르겠다라는 주장으로 변질이 됐던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시청자분들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 그 7억 원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돈으로 판단을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다만 저는 그거를 완전히 안 받겠다라는 주장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세론 씨가 연예인으로서 화려하게 복귀를 하고 순탄하게 활동을 했을 때는 갚으라는 취지는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회계상, 장부상으로는 명확하게 대손 처리금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사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세희 씨와 권영찬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김수현 씨는 김세론 씨와 그간 단 한 번도 죽어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히다가 가사련에서 그 설거지 사진을 공개한 이후에 열애를 인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사실일까? 사실 그렇습니다. 김수현 씨가 2024년 3월 24일 날 어떤 의도에서 올린지 모르겠다. 열애는 사실 무근이다 라고 밝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솔직하지 못했죠. 이와 같은 거짓말에 대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대중들의 몫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잘못된 게 뭐냐? 가세연의 첫 번째 폭로 이후 사실 무근이라고 한 것은 김세론 씨와 열애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네 가지에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김수현 배우가 이진호와 결탁해서 김세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주장. 두 번째, 김세론 배우가 15세 때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했다는 주장. 세 번째, 김세론 배우의 음주운전 당시 소속사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네 번째,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이 내용들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힌 것을 김세론 씨와의 연애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로세로 연구소의 방식입니다.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김세론 씨가 확인되지 않은 인물과 사진, 엘리베이터에서 사진을 찍혔잖아요. 이 사진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공개를 하자마자 김수현 씨가 뭐라고 했느냐? 김세론 씨 당시 일산 집에 간 적이 없다. 이 사진들 김수현 씨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앞서서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김수현 씨의 키와 당시 이제 여러 가지 특정을 해가지고 봤는데 김수현 씨와는 키나 체형이 다른 인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 김세론 씨가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일산은 식사동에 살았습니다. 식사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김세희 씨가 뭐라고 했느냐? 사진을 공개합니다. 뭐냐?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가 함께 있는 성수동 집 사진 공개.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김수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 집에 간 적 없다면서요. 집에 간 적 없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호도를 계속 해온 가세연의 방식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저는 김수현 소속사 측과 그 어떠한 컨택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접촉했던 소속사 매니저 역시 골드메달 리스트 소속이 아니라 런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습니다.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 런엔터테인먼트의 소속 매니저 K씨가 단 한 차례도 골드메달 리스트 소속으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무근으로 밝힌 내용들을 김세희 씨와 권영찬 씨는 열애를 단 한 번도 죽어도 인정한 적이 없다가 본인들이 사진을 공개한 이후에 인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 바꿔가면서 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아직도 이런 가로세로 연구소의 헛된 주장에 대해서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런 폭로를 할 거면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들이나 자료들을 공개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폭로하고 그 폭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가 실제로 사귀었던 성인 이후의 시점만 계속해서 나온다는 게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고인이 힘들어했던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로 꼽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20년 동안 배우로서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알바 현장에 내몰려야 했고 알바 과정 속에서 스토킹을 심지어 한 명도 아닌 2명에게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엄청나게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알바를 그만둘 수 없었던 생활고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미국 남편과의 갈등도 있었고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합정동 카페 기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적인 이진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주장과 반하는 주장을 냈다는 김수현 씨에 대해서 저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폭로들을 이어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매번 교묘하게 말만 바꿔서 선동하는 가세현의 방식. 알면서도 속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 정말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2024년 3월 24일 비싹 사진 그리고 당시에 보냈던 오빠 살려줘의 문자 내용에는 이와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총정리하자면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따지셔가지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